네, 간밤에 나온 글로벌 이슈들 콕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키워드가 주목받았을지 보겠습니다. 네, 오늘 나온 6가지 키워드고요. 여기서 살펴볼 오늘의 이슈들은요. 이 중에서 두 가지를 볼 텐데요. 원자력, 천연가스,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 이 2가지 키워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유럽연합이 천연가스와 원자력 발전에 대한 투자를 녹색으로 분류하기로 하는 규정을 확정 발의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이날 천연가스와 원자력 발전에 대한 투자를 지속 가능한 금융 녹색 분류 체계로 분류하는 규정안을 확정했는데요. 규정안에 따르면 신규 원전에 대한 투자는 녹색으로 분류되기 위해 2045년 전에 건축 허가를 받고요. 2050년까지 방사선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분할 수 있는 국가에 위치해야 합니다. 이는 현재 상대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높은 가스 발전소도 저탄소 가스로 전환하거나 추후 운영 시간을 줄인다면 해당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이유가 지난달 1일이죠. 각 회원국에 보낸 원자력과 천연가스 발전을 녹색으로 분류하겠다는 규정 초안은 회원국들로부터 광범위한 반대에 부딪혔죠. 하지만 EU는 같은 내용의 규정안을 공식 발의했고요. 앞으로 4개월간 EU 회의에서 공식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규정안이 승인되면 2023년 1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네, 다음 기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에 대비하는데요. 미군 병력 약 3,000명의 동유럽 추가 배치를 승인했습니다. 러시아와의 대치 국면에서 처음으로 미군의 동유럽 파병까지 대응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이들 병력은 나토가 유사시 신속대응군을 가동할 때 이에 합류하게 됩니다. 미국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육군 가지의 이 포트 브레그에서는 2,000명이 수일 내로 폴란드와 독일로 향할 것이고요. 이 중 대부분이 폴란드에 배치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독일에 주둔해온 미국 병력 중 1,000명 정도가 루마니아로 이동할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그는 이번 추가 배치가 영구적이 아닌 일시적인 배치라면서 미군 병력이 우크라이나 영토 내에서 싸우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시켰습니다. 미국은 러시아와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은 러시아의 안전보장 요구에 대한 서면 답변을 전달했죠. 그러나 나토가 러시아의 핵심 요구는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전날 미국이 러시아의 요구를 무시했다면서도 여전히 대화에 열려 있다고 밝혔으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을 둘러싼 서방과 러시아 간 긴장은 악화일로 상태입니다. 미국은 러시아와 또 이달 중순안에 우크라이나 침공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잠든 사이 나온 따끈한 외신이었고요. 시장에 미치는 핫한 키워드 보셨습니다. 네, 증권사 모닝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 보시죠. 먼저 DB금융투자 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솔리다임과 주주 환원이라고 언급했는데요. 리포트를 보시죠. 네, 최근 나스닥 시장 급락과 글로벌 반도체 기업 주가 부진이 이어지고 있죠. 그러면서 SK하이닉스의 주가 흔들림도 큰 상황인데요. 반면 올해 1분기를 바닥으로 메모리 업황 개선이 기대됩니다. 2020년 10월에 SK하이닉스가 인텔 낸드 플래시 사업 인수를 발표한 날이죠. 주가는 전일 대비 1.7% 하락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전략적으로 적절한 의사결정이었다는 입장입니다. 당시에는 SK하이닉스의 자체 낸드 플래시 사업에서 영업 손실을 기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수 합병에 대한 기대보다 우려감이 컸던 건데요. 그로부터 1년 이상 지난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SK하이닉스의 주가 상승 견인차는 디램 가격이라는 단일 변수에서 벗어나서 낸드 플래시 사업이라는 추가 변수까지 확장됐습니다. SK하이닉스의 자회사 솔리다임 출범에 따라서 낸드 사업부 시너지 그리고 주주 환원 정책의 강화는 이 기업의 주가에 또 긍정적입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 제시했고요. 목표 주가는 16만 원으로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하나금융투자 리포트 보겠습니다. LX 인터내셔널에서 좋은 실적과 고배당 지속 기대라고 언급했습니다. 어떤 모멘텀들이 있을지 보시죠.
네, 4분기 실적은 높아진 시장 기대치에 부합했습니다. 유연탄과 팜오일 가격 강세로 에너지와 팜 이익 증가가 주요 실적의 개선 원인인데요. 이 외에도 발전용 유연탄 가격은 점진적으로 반등하는 중이고요. 전년 대비 이익 개선 흐름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두 번째로는 배당입니다. 2021년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면서 배당도 시장 기대를 상회하는 수준을 기록했죠. 올해 실적도 작년만큼 긍정적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실적을 기반으로 한 배당 매력이 부각될 수 있는 환경으로 보이면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의 배당이 기대됩니다. 목표 주가는 47,000원으로 유지해주고 있고요. 투자 의견은 매수 제시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삼성증권 리포트 보겠습니다. 대한항공에 대해서 긍정 리포트를 적었는데 함께 열어보시죠. 네, 매출액이 전년 대비 53% 증가하면서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했고요. 시장 기대치를 대폭 상회했습니다. 주요한 원인으로는 화물 부문 호조세가 지속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수 있었던 건데요. 팬데믹으로 인해서 글로벌 공급망 혼란이 지속되고 있어서 운임 강세가 이어지는 상황이 오히려 긍정적입니다. 또 아시아나 항공 인수에 따라서 장거리 노선 경쟁력이 재고 기대감도 유효하다고 판단하면서 최근 주가 급락에 따른 충분한 업사이드 확보로 투자 의견은 유지했고요. 또 목표 주가는 36,000원으로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네, 미리 알아보는 신규 리포트 제시해드렸고요. 모멘텀 부각되는 3가지 회사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수급 탑5 시간입니다. 전거래일 국내 증시가 롤러코스터와 같은 급등락 장세를 연출했죠. 뉴욕 증시가 일제히 하락하자 우리 증시도 장 초반 2,600선을 내주면서 1년 2개월 만에 최저치까지 떨어졌습니다. 다만 개인과 국내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지수를 밀어올리면서 결국 50포인트 가까이 상승 마감했는데요. 이 수급별 자세한 상황도 만나보시죠. 외국인들은 KB금융을 124억 원 순 매수했습니다. 4위는 하나금융지주가 있고요. 3위는 기아, 2위에는 LG화학이 순위를 메웠습니다. 그리고 1위는 SK하이닉스가 차지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슈퍼 호황기를 뛰어넘는 최대 실적을 기록했죠. 코로나19로 늘어난 IT 수요 등에 힘입은 결과인데요. 이 기업의 전망 또한 밝습니다. 지난달 인텔 낸드 사업부 실적이 추가되는 올해의 매출은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증권사들은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죠. 문제는 이 좀처럼 주가가 13만 원대 벽을 깨고 있지 못하다는 점인데요.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는 곳은 바로 기관입니다. 기관은 올해 들어서 SK하이닉스 주식을 7,654억 원 순 매도했고요. 이 가운데 연기금 등이 절반가량에 해당하는 3,446억 원어치를 내다 팔았죠. 다행히 외국인과 기관이 사들이면서 주가를 방어했지만 이를 끌어올리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식시장에서는 SK하이닉스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긍정적인데요. 국내 증권사의 평균 목표 주가는 15만 5천 원 수준입니다. 이는 지난 종가인 12만 500원보다도 무려 20% 넘게 상승할 여력인 거죠. 4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에서는 구체적인 수치까지 나왔는데요. SK하이닉스의 올해 D램 생산 증가율은 10% 후반, 낸드 플래시의 생산 증가율은 30%로 예상이 됐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도 열어보겠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이 5위입니다. 4위는 인탑스가 있고요. 4위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담겨 있습니다. 2위에는 심택이고요. 그리고 1위에는 휴마시스가 올라와 있습니다. 설 연휴에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커질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이 자가진단 키트의 수요가 크게 늘었고요. 관련 주가가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휴마시스는 전거래일 29.98% 상승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오미크론 방역 체계 전환 수혜주로 주목받으면서 한 주 동안 무려 71% 급등했습니다. 이 가운데 정부가 PCR 검사 방식의 변화를 준 것이 주가에 영향을 줬습니다. 고위험군 외에도 또 선별 진료소에 가더라도 자가진단 키트로 검사를 해야 하죠. 동시에 약국에서는 판매 중인 키트 역시 품절 현상이 벌어지는 등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관으로 넘어가서 순매수한 코스피탑5 보겠습니다. LG이노텍이 5위입니다. 4위 네이버가 자리했고요. 3위는 SK하이닉스가 기관의 매수세 받았습니다. 그리고 2위는 삼성전자, 1위는 LG에너지솔루션이 2거래일 연속해서 담겨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2.8%대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외국인의 매물 폭탄에도 불구하고 기관과 또 개인과 국내 기관은 강한 상승장 속에서도 동반 매수세를 이어갔습니다. 일단 지난해 하반기부터 반도체 업황이 약세를 보였죠.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업황에 대한 반등 기대감이 커지면서 삼성전자 등 반도체 기업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호실적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4위의 네이버가 지난해 사상 최고 영업이익을 기록했죠. 전 사업 부분에 높은 성장세에 힘입은 수치였는데요. 그럼에도 52주 신저가 수준 주가는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역대 최고 실적에도 불구하고 전거래일에는 장중 52주 신저가를 기록한 네이버인데요. 연준이 조기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커지면서 기술주가 약세를 보인 결과입니다. 향후 주가를 두고는 증권가 전망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대외 환경 악화로 또 주가가 부진할 것이라는 분석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악재가 충분히 반영된 가격대인 만큼 저가 매수를 노릴 수 있다는 의견도 부딪히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의 탑5도 보겠습니다. BH가 5위입니다. 4위는 SM이 있고요. 3위는 ABL 바이오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심텍과 LX 세미콘이 매수세 받으면서 함께 1, 2위권에 들어와 있네요. SM의 메타버스 사업에 또 주목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성과가 구체화되면 추가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이 외에도 주요 아티스트의 성과 확대가 뚜렷해 올해도 본업의 호조는 이어질 것이라는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흐름 체크해보시는 수급 탑5 시간이었습니다. 종목 짚어드리는 골드 더 베스트 시간입니다. 개장 전 참고하실 8가지 종목들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창원 매니저는 오미크론 검출이 가능한 진단 키트를 제조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엑세스바이오 소개했고요. 이 기업의 자가진단 검사 키트가 FDA로부터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다는 점을 투자 포인트로 뒀습니다. 엑세스바이오는 종가 19,550원, 목표가는 22,500원 제시했습니다. 김준호 매니저는 자율주행 쪽에서는 국내 유일한 라이더 센서 특허를 보유 중인 기업이고요. 메타버스 쪽으로는 벨브라는 회사의 메타버스 핵심 디바이스 센서를 독점 공급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QSI고요. 종가는 19,900원, 목표가는 23,000원 제시했습니다. 한기수 매니저는 반도체 패키징 기판을 생산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대덕전자 보고 있고요. 최근 신규 증설 라인 가동을 시작하면서 이에 따른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됩니다. 대덕전자는 종가 21,900원, 목표가는 27,000원 제시했습니다. 최한덕 매니저는 요즘 로봇 관련주들 많이 가져오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로봇 청소기 전문 기업인 에브리봇을 소개했고요. 로봇 청소기를 삼성전자에 공급하고 있어서 동반 상승세가 기대됩니다. 에브리봇은 종가 34,900원, 목표가는 45,000원 제시했습니다. 네, 정석일 매니저도 보겠습니다.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감 속에서 반도체 특수가스를 생산하고 있는 워닝 머티리얼즈 소개했고요. 반도체 미세화로 인해서 수요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워닝 머티리얼즈는 종가 36,050원, 목표가는 39,500원 제시했습니다. 황대현 매니저는 폴더블 폰 흥행에 분주한 기업이죠. 파인테크닉스 소개했고요. 특히 폴더블 폰 메탈 플레이트의 본격 매출이 지속되고 있어서 이에 따른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됩니다. 파인테크닉스는 종가 11,900원이고요. 목표가는 13,800원 제시했습니다. 고광현 매니저는 신재생 에너지 바이오 디젤 제조 업체입니다. JC케미칼 소개하고 있고요. 판매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매출 가격이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JC케미칼은 종가 8,470원, 목표가는 9,500원 제시했습니다. 네, 신광석 매니저는 PCB 기판 검사 장비 업체입니다. 바이오옵트로 소개했고요. 또 FCBGA 업황 수요에 따른 업사이드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바이오옵트로는 종가 1,100원, 목표가는 12,000원 제시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8가지 회사들 소개해드렸고요. 지금까지 골드 더 베스트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히든카드 시간입니다. 그리고 박준남 매니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6월에 첫 거래일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미국 호황에 또 온기를 받아서 우리 증시도 갭상승 출발을 했는데요. 과연 우리가 쉬는 동안 또 히든카드 종목들 중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올라왔는지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설 연휴가 시작하기 직전에 소개해 주신 대한항공이요. 저희 네. 장중에 4% 수익이 났습니다. 네. 차트 보면서 리뷰 부탁드릴게요. 네, 설 연휴에 이제 추천을 좀 드렸었죠. 저점에서 일단 확인. 네, 리오프닝 관련주 안에서 대한항공 소개를 해주셨었고요. 그리고 대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관련주들이 부각되고 있는데 앞서서 가비아 소개해 주셨죠. 네, 가비아입니다. 가비아 같은 경우에도 설 연휴 하루 이틀 전이죠. 1월 27일 지금 11,150원에. 네, 가비아까지 7% 수익 축하드리겠습니다. 설을 맞이했던 만큼 또 복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종목으로 매니저님이 오늘 준비해 주셨다고 네, 했는데요. 종목 하나를 더 리뷰를 좀 리뷰 하나 더 하실 거예요? 하나 네, 해야 그럼 될 종목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더 리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진단 키트 관련해서 오미크론 지금 진단 키트죠. 앞으로 진단 키트는 매출이 상반기까지도 엄청나게. 네, 요즘 진단키트 관련주들도 강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팜젠사이언스 주목해봤습니다. 자, 이번에 또 복 들어올 수 있는 종목 지금부터 만나러 가볼 텐데요. 오늘의 네. 히든카드 열어볼까요? 오늘 보니까 그 수소 관련주들이 상당히 흐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자율주행에 관련주이긴 한데 수소 관련주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율주행에 숨은 수소 관련된 수혜주로 제가 키워드를 정해봤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히든카드를 공개해 주셨습니다. 수문이라고 하면 아직 주목되지 않은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그렇게 거일까요? 시장에 뭐 에코프로처럼 LG 에너지 솔루션처럼 그렇게 화려한 종목은 아니에요. 이게 조용하게 거래량을 많이 터뜨리지 않으면서 야금야금 가는 종목입니다. 오, 그렇게 그러면 야금야금 또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을 한번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차량용 반도체가 엄청나게 부족하잖아요. 국내 지금 다 비메모리 쪽으로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삼성도 마찬가지고 그쪽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두 개 기업 중에 하나 있는데 하나 기업을 제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명은요, 해성 DS입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을 공개해 주셨습니다. 해성 DS인데요. 또 자율주행으로 바뀌는 만큼 주력 제품인 또 리드 프레임의 매출도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 네. 같습니다. 그 수혜를 누릴 수 있는 종목으로 가져와 주셨고요. 화면으로 현재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성 DS 현재 2.24% 올라가고 있습니다. 54,7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투자 포인트 짚어볼까요? 네, 해성 DS 모멘텀들 짚어봤습니다. 댓글에서 보니까 해성 DS 11% 수익 냈는데 익절하려고 했는데 더 가져가신다고 하거든요. 지금 구간은 아니죠. 지금 구간은. 왜냐하면 시장 다 떨어져 지금 구간에서 이제 반등하는 구간에서 그래서 이렇게 우리 개인들이 이제 이런 차트를 잘 모르니까 바닥에서 좀 올라갈 때 빨리 팔아버리고 고점에서는 또 가지고 있고 그런 진짜 실수를 많이 하죠. 네, 그렇다면은 저희 수익을 어디까지 또 낼 수가 있을까요? 네, 목표가는 제가 65,000원 제시하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5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는 65,000원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가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5만 원입니다. 저 이번에 두 번째 히든카드로 넘어가 볼 텐데요. 히든카드 열어볼까요? 네, 세계 1위 폴더블 폰의 세계 1위 최고의 기술력 힌지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번에 폴더블폰 관련주를 들고 와 주셨습니다. 이 폴더블폰 관련주들이 많은데 그 안에서도 또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면 상당히 탄탄할 것 같거든요. 네, 엄청난 실적을 냈죠. 엄청난 실적을 냈고 이제 앞으로 더 많은 실적을 낼 기업입니다. 많이들 아실 거예요, 우리 시청자분들. 네. 그럼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고 아시는 종목일지 저희 바로 종목 공개해 보겠습니다. 시장이 빠져서 아주 좋은 타이밍에 살 수 있는 기업입니다. 지금 히든카드는 이제 반등할 구간 때 히든카드에서 나오는 종목들은 수익 내기 쉬울 거예요. 아셨죠? 저점에다가 실적도 좋고 주가도 싸기 때문에. 종목명은요, 세계 1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미국도 중국도 따라올 수 없는 힌지 기술을 가지고 있는 폴더블폰의 최고의 기술력 KH바텍입니다. 네, KH바텍을 들고 와 주셨습니다. 저희 이 종목이 구면이고요. 또 이 종목으로 수익을 쏠쏠하게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죠. 과연 더 많은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을지 투자 포인트 들으러 가보겠습니다. KH바텍 현재가 만나보시죠.
KH바텍 현재 0.89% 올라가고 있습니다. 22,6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투자 포인트 짚어볼까요? 네, 폴더블 폰 흥행 속에서 저희가 또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는 종목으로 가져와 주셨는데요. 목표가랑 손절가도 잡아보겠습니다. 네, 목표가는 3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2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3만 원, 손절가 2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히든카드에서 새로운 두 종목 만나보셨고요. 이 종목으로 수익 크게 나시길 바라겠고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매니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